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대전고등학교에서 운영했던 사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고등학교는 제주도 서부 지역 맨 끝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학교는 한라산과 삼방산이 보일 만큼 아주 예쁘고, 또 바다를 보면 가파도와 마라도도 좀 보이는 그런 예쁜 학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3년간 교육부 주관,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했던 그 경험이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 경험치가 대전고등학교의 현재 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학교를 운영해 주셨던, 지금은 퇴임했습니다마는 우오키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정읍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 수는 꽤 있어 보이는데요. 학생 수는 되게 적습니다. 그 22,000명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대정읍 거주민의 숫자이고, 중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전교생이 한 두 학교를 합해서 한 300명 남짓 되고요. 고등학교 두 개도 남학교하고 여학교가 있는데 두 개 학교를 합해서 한 500명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중학교 두 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두 개 학교를 채울 수 없는 인원, 그 학생 수예요. 다시 말하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다가 지역 내의 학생들로 고등학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대전고등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고 있는 학생들은 또 그 지역 내에서는 성적이 중학교 성적으로 치자면 어쨌든 조금 낮은 학생들이 오고 있어서 대전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 일도 몹시 중요한 일이다 보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좀 힘든 면도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9년, 20년 그 3년 동안의 운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명 중에 교과 교사가 28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학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전교생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고교 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라 함은 300명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300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좀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학 가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29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도표는요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그 2017년도가 보시면 되게 적은데요. 여기에도 한 300명 넘은 학생들이 정원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그 학교를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또는 타 지역으로 전학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매우 학생 수가 적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학교 분위기는 참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8년 이후부터 그 학생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하는 그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고교학점제 운영하면서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조금씩 높아진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원 수도 보시면 고교 학점제 연구 학교를 한다고 해서 한 명을 교사 1명을 교육청에서 증원 배치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교원 수가 모자라서 허덕허덕거리는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거는 우리 학교가 2017년까지는 55개 과목밖에 아니었는데 2018년 연구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렇게 많은 과목이 편제되어서 아이들한테 제공되었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수가 저렇게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그 과목 선택권을 확대 또는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는 또 학생 수나 규모가 좀 작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노력으로 저렇게 많은 과목이 개설될 수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20학년도까지가 저희들 연구학교였고요. 끝나고 나면 되게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심리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91과목, 92과목처럼 비슷한 사례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직원 특히 교사 간의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 그 학교 문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도 보시면요, 우리 학교하고 다른 학교의 과목 선택권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읍면적 학교, 소규모 학교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19년 입학생 학생이 3년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도 나왔던 그 교과 다과목지도 되게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 2020학년도에는 5과목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과목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16명이 됩니다. 28명 중에. 그래서 대부분은 3과목 이상은 다 담당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어쨌든 버거워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학생들은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여건들을 잘 이겨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번아웃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활동 만족도도 보시면요, 되게 학생, 교사 모두 되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님 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은 모두 항목별로 전부 다 100%가 나오다 보니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움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똑같습니다. 다과목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과목 개설을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 수는 적고
그래서 강사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양 과목 부분에 뭐 논리학, 뭐 철학, 교육학 이런 데는 전문 자격을 가진 강사분을 채용해서 수업을 맡기는 방안도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은 많이 열어놨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어쨌든 담임 선생님과 교과목 교사 또는 모든 선생님이 자기 영역별로 충분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 저런 상담이나 이런 안내하는 시간이 매 시기마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4월, 7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번 아이들한테 과목 신청을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 교과목 설명할 수 있는 그 부스를 학교 체육관이나 또는 각 교실에 이렇게 설치해서 그 하루를 투자해서 학교에서 큰 행사로 과목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바뀌었네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교사의 상이 예전 그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자기 수업 하고 있는 과목에만 많으면 2과목 정도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됐는데 많은 과목을 담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사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저렇게 변화하면서 생기는 큰 차이점은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과부하 걸리는 게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학생들도 변하는데, 학생들은 자율적 존재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 이런 큰 목표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자율적 존재로 아이들이 탈바꿈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게 쉽지 않으니 이 아이들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면 아이들 스스로 내가 왜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 스스로가 그 선택해 놓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선택 과목을 바꾸고 싶어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본인이 처음에 선택할 때는 좀 피상적인 수준에서 선택했다가 학습을 조금 해보고 또 학교 생활을 해보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내용을 상담하다가 내가 선택한 과목이 이게 아니네,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들도 소수지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표가 그런 사례인데요. 진로 변경 2학년 때 2명, 3학년 때 6명, 뭐 이렇게 생겨나는 건 어쩌면 고교 학점제 운영 취지에서 좀 나타나는 좋은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1등급 물 얻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는가 하는 저 애로사항은 아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면 늘 마주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밑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경제학과 희망하는 학생은 인문계 문과 학생인데 이과 학생들이 주로 듣는 미적분을 수강했을 때
저기서 1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낮아지다 보니 저것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딸 수 있는 등급은 또 너무나 제한적이거나 이렇게 낮을 거라는 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 내용들은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지표들도 뭐 당연히 있고 또 과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좀 낮아져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활동들을 교과 세특에는 많이 또 풍부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림은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교사들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주고 교사들 마음을 잘 반영해서 학교 문화가 좀 이루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다과목 지도 또 수시로 해야 되는 상담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복지와 관련된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이 다 감당하도록 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마음이나 학교에 출근했을 때 그 심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안정감 또는 뭐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일로서 업무로서 교장 교감이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년 동안 우리 학교는 좀 어려운 그 과정을 미리 해본 그 경험치가 있어서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고 또 읍면제 학교임에도 그 제주 시내 선생님들이 한번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학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교직원 간의 화합과 또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그 의기투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 업무 재분배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내용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담임이 32건 정도고요. 공문 기한이 비담임은 60건 정도입니다. 한 2배 정도 되죠. 어쨌든 담임들은 생활지도와 상담과 교과 지도 요 세 영역에 관한 것만 일단 가급적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담임 교사 또 보직 교사 교장 교감이 나서서 나머지 일들을 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스스로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뭘 해왔는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뭘 하려고 하면 학교에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가 주로 있었고요. 또 오른쪽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선생님 책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사인회
출판 설명회를, 출판 기념회를 학교 자체에서 저렇게 꾸려주고 해주고 있을 만큼 학교 선생님들 간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되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또 시도해 보는 데는 어쨌든 큰 50% 정도의 해결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해주고 보장해주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학교 교장교감이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문학에서는 큰 흐름으로 보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자율적인 문화 조성 뭐 이런 것들로 쭉 만들어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도 다음에 오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그 3년간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쭉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은 이것도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주간에 선생님들끼리 한 4-5 과목이 연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물론 한 학기 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마련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 뭐 졸업생, 전입교사, 학부모 선생님들의 그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잠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모든 학생들마다 잘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표시해 놓은 것처럼 교과 담임 멘토제, 교과 심화 탐구 멘토제, 뭐 이런 이 2개가 아이들 과목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제도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가 어쨌든 잘 운영이 되려면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유형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제반 여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는데 조금씩 더 한 발자국씩 더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표는 이게 그 여건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